뭐야? 다시 내리라고? 뭐야, 오늘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고요. 그냥 저리 가 줄 서 있어. 아 진짜 이게 너무 열받는다. 지금 저희가 공항에 8시 반, 아침 8시 반에 왔는데 비행기가 지금 5시 때 생겼고 지금 시각은 2시 41분이고요. 비행기 타면서 3번 보딩 해보죠. 3번이나 보딩했어. 뭐 유럽 내에서 이용하는 걸 탔을 때 지원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아침 9시 반 출발 예정인데 12시 반인데 거의 3시간 가까이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고요. 문제는 어떤 사람도 왜 딜레이 되는지 설명을 안 해주고요. 일단 초반에 들어갔어요. 저기서 보딩을 하고 들어가면 저기 지금 노란 언니 뒤로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저로 내려가서 버스를 타는데 저 사이에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몰아놓고 거의 1시간 가까이 벌을 세워놓다가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못하게 그냥 딱 저기다 박아놓고 다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1시간 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뺀 거예요. 그럼 나가서 앉아있어. 사람들이 막 화를 내니까. 근데 그때 이유 설명 안 해, 항공사 직원들이. 그래서 나와서 또 2시간을 더 앉아있었어요. 근데 항공사 직원 아예 꼴도 안 보이고 저기 노란 조끼 입은 할아버지 보이죠? 이 공항 직원. 알바. 또 공항 직원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만 왔다 갔다 하고 터미널 직원들만 항공사 직원 나와 있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해주고 사람들 이유 없이 지금 3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엄청 열받아가지고 몇 명이 막 따지니까 이제 급하게 지금 막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봐도 이것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 들어가고 바로 비행기를 탄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것도 지금 항공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원래는 저 할머니처럼 저렇게 준비한 다음에 아테네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요. 저기 문도 안 열려 있었는데 지금 승객들이 아무 설명도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까 그 노란 조끼 입은 할아버지한테 막 따졌거든요. 막 따지니까 할아버지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게이트 그냥 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지금도 항공사 직원은 안 왔어. 줄만 쓰고. 지금 속전속결로 막 넣고 있는 거야 지금. 문 열릴 때까지 탈출해서 도착해서 또 시간 걸리잖아. 이제 엄청 서두르는 거 봐. 빨리 타라고. 빨리 출발하려고. 이제 아마 사람 타자마자 막 출발할걸? 뭐야? 다시 내리라고? 뭐야, 지금 3시간 지연됐어요. 뭐야, 오늘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직원들이 설명도 안 해주고 지금 무슨 일인지. 비행기 준비 안 됐구나. 지금 2번째 탔다 내린 거거든요. 뭐야 이게? Excuse me, do you know what happened? Yeah, okay. There is a problem with the plane when we change because now arrived another plane and we are waiting to the people. The airplane became empty and we go there to the other one. So we have to wait? Yeah, another time. Yeah, that's good. Okay, thank you. 또 나가야 돼.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 이게 2번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보딩을 지금 3번을 하라는 거야. 100%는 아니네. 그냥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고요. 화나가지고 물어보면 그냥 저리 가 줄 서 있어. 더 언성 높여 물어보면 이제 그때 대충 좀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 진짜 이게 너무 열받는다. 지금 4시간 지금 3시간 반이 돼 가거든요. 볼로떼아입니다 여러분. 볼로떼아. 이게 아마 그리스 쪽 항공인가? 이탈리아 항공이야?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메시지 왔는데 뭐 스낵 바우처를 이슈한다고 볼레터 카운터에서. 볼레터 카운터가 어딘데? 볼레터 카운터가 없잖아. 여기 도착했어야 되지. 여기는 없어. 그 원래 이제 2시간 넘어가면 스낵을 줘야 되고. 그 문자 언제 왔어? 지금 왔어. 8분 전에. 문자가 8분 전에 왔어. 2시간 지나면 원래 스낵이나 거기에 기다림에 상응하는 뭐 밀 바우처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달라. 그냥 문자로 왔어. 그러니까 바우처 자기 줄 수 없대. 그럼. 원래 바우처 주는데 바우처 줄 수가 없대. 대신에 푸드에 대한 리펀드 해주겠대. 사면. 사면 얼마? 그건 안 적혀 있어. 근데 과다한 비용은 안 된대. 리펀드 해줄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안 해줄 가능성이 크지. 얘들 하는 거 봐. 리펀드 어디서 할지도 어디서 하는지를 알려줘야지. 저희는 지금 아테네를 가고 있고요. 팔레르모에서. 오늘은 좀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안 찍을 수가 없네. 너무 영상. 짜증이 지금 많이 나네요.
지금 3시간 반 저희는 기다렸고요. 아, 이탈리아 항공이 문제. 딜레이, 딜레이 흔한 일이죠. 근데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딜레이는 그냥 계속 딜레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딩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보딩을 지금 2번이나 했어.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버스가 안 와. 버스를 기다리면서 1시간 서 있다가 다시 나와라. 그래서 다시 나와 서 있다가 2시간 기다렸다가 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서 또 서 있다가 버스까지 탔어, 이번에는. 보딩하고 버스까지 탔어. 탔는데 이번에 다시 내려라. 비행기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또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지금 원래 2시간 넘으면 스낵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자 하나 딱 왔어. 스낵을 사 먹으래. 얼마인지도 안 나와 있어. 적당히 사 먹어. 많이 사 먹으면 환불 못 해줘. 뭐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얼마를 그것도 아니야. 그 다음 리펀을 영수증 첨부해서 받으라는데 어디서 하는지 이런 설명한 데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아, 너무 엉망진창이네요, 진짜. 그리고 그 메뉴를 받으려고 도착해가지고 그 창고 가가지고 그거 하겠냐고. 지금 바로 줘야지. 지금 저희가 비행기 타려고 아침에 지금 5시 45분 나왔어요. 저희는 7시 버스 탔어요. 아침 7시 버스 탔는데 지금 1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 보딩을 못했어요. 보딩은 했어, 2번. 보딩은 2번 했죠. 다시 빠꾸 먹었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제가 비행기 많이 타봤지만 이런 경우는 전 처음이고,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거는 그 누구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목소리 높은 사람한테만 좀 설명해주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해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저항로 그렇게 많이 타는데 그 악명 높은 라이언에어도 같은 거 많이 타봤잖아. 아, 볼레타 최고. 2시간 딜레이돼서. 모든 볼레타가 다 딜레이야? 다 이 볼레타 캔슬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대부분 가기 갔는데 딜레이된 것들이 좀 더 1시간, 2시간 다 딜레이됐거든. 1시간, 2시간, 우린 지금 4시간째 딜레이야. 우리는 비행기가 새로 왔어.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디파처. 와, 씨. 3시 40분이라고? 뭔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드디어 왔어요. 지금 저기는 1시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3시 40분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냥 뭐 줄서 기다리려고 하고 직원도 없으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다 엄청 화났어, 사람들. 바우처를 줄 것 같아. 저 할머니가 그랬어. 바우처 받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사람들 하도 화내니까 이제 바우처를 직접 준다는 것 같아요. 뭐 얼마짜리 주려고 줄을 세운지 모르겠네. 한 5유로 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참 성격이 좋네요. Two. Grazie. How much in it? Maybe 5 euros. No. 5유로 주네, 5유로. 이걸로 뭐 하지? 야씨, 안 줄 거보다 지금 4시간 기다렸는데. 근데 뭐 먹을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여기 또 줄을 섰어. 지금 우리가 5유로짜리 먹으려고 여기 줄을 섰어. 어떻게 써야지.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 공항이 작아가지고. 와, 지금 4시간 기다렸는데 5유로짜리 파우치 하나 봤어. 7,000원. 시간이 또 오후 5시로 또 늘어났고요. 지금 저희가 공항에 8시 반, 아침 8시 반에 왔는데 비행기가 지금 5시 때 생겼고, 이거 꼴랑 5유로 이거 주면서 진짜 열받아가지고, 아니 막 개 난장판이에요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이걸 다 사는데 5유로 쿠폰을 받았잖아요. 합해가지고 쓰려고 했어요. 약간 안 된대. 한 사람당 하나씩만 써야 되는데, 그래 그거 알겠어. 너네가 돈 더 많이 벌려고 한 건. 제가 9유로가 나왔어요. 차익을 카드를 줬어. 계산을 했어. 같이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남편 건 따로 했어요. 근데 차익을 내 거 카드로 하려니까 안 된대. 뭔 소리야. 이게 6유로여갖고 5유로 그 쿠폰을 쓰고 1유로를 제 카드를 주는데 그건 또 안 된대. 그러면 아빠가 와가지고 딸 거 쿠폰은 아빠가 돈 내줘야 될 거 아니야. 딸 이름으로 된 크레딧 카드만 받을 거야? 미성년자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럼 내 카드로 해라.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안 된대. 그럼 뭔 소리야? 무조건 현금을 달래 또 갑자기. 몰라. 그리고 우리 뒤부터는 또 무조건 현금을 달래. 캐시를 달래. 아주 개판 난장판이에요 지금. 너무 짜증나. 이게 뭔가 설명도 잘 되고 이러면 그래도 짜증 나겠지만 이 상황이 진짜 그지 같네. 이런 것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유럽 이런 것 때문에 가라앉는 거야 지금. 유럽 가라앉는 유럽 이번에 알았어. 유럽 이렇게 가라앉는 거 맞네. 열받네 정말. 맛있어? 빵은? 빵은 맛있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희 비행기. 지금 아침 8시부터 저와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이제 익숙해. 얼굴 외우겠어. 사람들이고. 이게 이제 EU 규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이 지나면 이런 간식을 줘야 되는 게 맞고 5유로 정도 돼요 보통. 3시간이 지나면 보통은 이제
이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웹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도착해서 지연 증명서를 받아서 하면 된대요. 제가 이건 꼭 받으려고요. 못 받겠다 하면 대리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대리 회사의 방법은 수수료가 좀 세다 하더라고. 뭐 25%에 35% 정도 한대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야. 착수금은 일단 없으니까 내가 0%를 가져가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받아야 되겠어. 이거는 너무 지금 열받고. 왜냐면 이게 뭐 지금 뭐 엔진이 고장났다, 뭐 파일럿이 문제가 생겼다, 또 다른 이유다, 이게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가 많은 거는 한 명 한 명도 승무원이나 이런 항공사 측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한 사람이 없고, 다 카더라 통신으로 이렇다더라 뭐래요 영어 할 줄 아세요? 뭐래요 금방 이렇게 해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고, 게임이야 입에서 입으로 게임도 아니고. 우선 불가피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아무도 나와 설명도 해주지 않고 이런 바우처를 대충 던져주고 그걸 쓰는 과정에서도 트러블이 되게 많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좀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을. 저희가 아예 시간이 길게 남아버리면 한 뭐 5시간 후에 보딩이다, 6시간 걸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어딘가 가서 이제 좀 누워있을 때 가서 좀 쉬었다 온다든지 뭐 라운지를 간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계속 이런 식이 아까 오전부터 계속 30분 후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했고, 지금도 이미 애플리케이션에는 7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전광판에는 계속 2시간 후 1시간 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 없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앱에서 봤지만 전광판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꼼짝 못하고 지금 앞에 있는 거거든요. 전부 사람이 완전히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런 것도 굉장히 괘씸하다. 분명히 이런 거는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해보고 안 되면 대리 서비스를 해서라도 한번 청구를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시각은 2시 41분이고요 지금 전광판에는 아까 1시 30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줄 서서 기다리라고 우리한테. 아침 9시 40분 출발인데 오후 5시 40분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광판에는 또 뻥치고 있어요. 지금 3시 40분이라고. 3시 40분 출발이라고 했잖아요. 왜 안 불러? 보세요. 또 바뀌었어. 거의 5시 출발이에요. 아, 미치관장이. 자, 이번에 3번째 보딩하러 갑니다. 보딩만 3번째.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내 것도 보여줬어? 아, 여기 또 서 있잖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여기 서 있잖아. 비행기 타야 끝난 거야. 오늘 3번째 보딩했어. 여기까지 오면 끝난 거 같지? 아니야. 버스 타야 돼. 버스 타면 끝난 거 같지? 아니야. 비행기 타야 돼. 아니, 비행기가 떠야 되는 거야. 비행기에서 또 내리라고 할 수도 있으면. 아니 여러분, 비행기 타면서 3번 보딩 해본 줄 알아요. 3번이나 보딩했어. 보딩을 3번이나 했어요. 아우, 지겨워. 이제 좀 그만 안녕하자, 빨래르모. 이제 진짜 타자. 되게 질척이는 스타일이네, 빨래르모가. 드디어 보딩이에요, 드디어 보딩. 이거 기억하세요? 볼로테아 기억해요, 여러분? 4시 50분에 드디어 비행기를 탔고요. 비행기 문 이제 급하게 닫을 예정이에요. 아직 비행기 문은 열려 있잖아요. 지금 시간은 4시 45분이다. 비행기 문은 아직 열려 있다. About 맞네. 저희는 지금 아테네에 있고요. 수블라키, 무사카 등등 아테네 음식을 시켰어요. 지금 그때 우리 아테네 공항에 그 있잖아, 지연 9시간 그 컴플레인 바로 했거든요. 거기서 중간 상황 보고 좀 해주세요. 바로 공항에서 도착해서 날렸잖아. 클레임을. 그러니까 토요일날 클레임 받았다고 메일이 왔더라고. 아, 그 끝이야? 현재 그 끝이야. 일단 받았다고 메일이 왔어. 주말이었으니까 오늘이 주말이었으니까. 월요일이니까 이제 어떤 이제 액션 요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핸드폰 꺼져 있어가지고 내가 아. 확인 못한 건데 한번 확인해봐야지. 저희는 반드시 받을 거예요. 받아내겠어. 반드시 받아낼 거예요. 메일이 왔어. 메일이 와서 미안하대. 그리고 바우처로 주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주겠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 바우처는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비행기 예약할 때 그걸로 이제 쿠폰을 쓰는 건데. 근데 그 항공만 써야 되잖아. 그 항공만 써야 돼. 다시는 그거 안 탈 건데. 다시는 안 탈 거잖아. 그럼 그러면 이제
돈을 준다 그러거든? 현금을 준다니까 바우처는 400유로, 그럼 현금이 250유로. 바우처를 좀 많이 주는구나. 필요 그쪽으로 없어. 유도하려고. 내 손에 현금 들어야지. 계좌번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 입력했거든? 성공. 바로 보낼 거라고 나왔어요. 진짜? 여기 써 있잖아. 8주 걸린다. 8주도 못 어제 보내주겠다는 소리지. 주는 게 중요하지. 피스타치오 이거 그렇지 않아. 나는 데니쉬 버터. 연합봇? 애기 데니쉬 버터 쿠키? And As pistachio. as pistachio cookie one. And get to cappuccino. 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비행기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 저희 여기 두 번째 온 카페인데 여기가 사실 베이커리 카페잖아. 근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네. 크리스 분위기 무신무신. 나 여기 마음에 들어. 내 아지트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되게 코자고 이쁘네. 우리가 이제 비행기 얘기를 하고 오잖아. 근데 비행기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실 비행기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겨요. 뭐 그런 뭐 수화물이라든지 비행기 지연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 많이 생기지.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항공사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따라서 그 항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거든. 당연하지. 뭐 정말 깔끔하게 잘해주면 화가 났다가도 풀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대한항공 타고 수화물이 2번이나 안 왔어요. 대한항공은. 왜냐면 이제 연결선이 너무 임박하면서 그게 내 몸은 실었는데 내 짐은 못 실은 거지.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비가 엄청 왔거든요. 이게 여행을 간 곳에서 안 오면 문제가 되는데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대부분은 빨래기 때문에 사실 늦게 와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도착을 했는데 안 왔어. 죄송하다. 바로 보내드리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나는 좋았어요. 비가 오고 엄청 추웠는데 그냥 나 혼자 집에 오고 근데 엄청 무거웠잖아. 캐리어가. 안 두고 되니까. 그날 저녁에 정말 집 앞 배송 그냥 아침 도착인데 저녁 배송 해주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다. 근데 그 KLM도 기억 안 나는데 우리가 남미 갈 때 페루 갈 때 우리가 몸만 왔거든. 페루 갈 때 맞아. 페루 갈 때 그때도 비행기 연착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KLM조차도 우리가 도착하고 나서 이제 그 현장에서 그 페루 공항에서 이제 우리를 부르더라고. 짐 안 왔다고 우리를 뭐 찾아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연락차고 뭐 하고 이렇게 계속 연락하면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왔어. 갖다 주더라고 바로.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제 상황을 알려주면서 해주니까 괜찮은데 전혀 그냥 배째라. 난 몰라. 그냥 연락도 없고 이런 데들은 진짜 이제 그게 저가 항공의 악명이잖아. 저가 항공. 그래서 그거를 후속을 잘 해주면 화가 났다가도 이제 딱 받으면서 좀 풀려. 아, 서비스가 좋구나. 이렇게 좋은 기억이 오히려 남게 되고 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터키 항공을 많이 타잖아. 터키 항공 많이 타지. 터키 항공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비행기도 크고 서비스도 괜찮은 편이야. 매우 좋은 편이야. 항공에 대해서는 좋은 편이에요. 다 잘했다가 사람이 끝에 못하면은 욕먹잖아. 터키는 좀 그런 스타일이야. 다 잘해. 항공은 다 좋아. 근데 그 뭔가 문제가 사후 처리. 생겼을 때 사후 처리를 잘 안 해주기로 악명이 있죠. 그리고 약간 거짓말. 해준다 그러고 안 해주고 또 더 죄질이 더 나빠. 해준다 그러고 안 해주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그전에 저희 크리스마스 때 올 때 제 수화물이 파손이 됐잖아요. 그 가방이. 그때 영상에서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바로 후속을 빨리 해주더라고. 어쩐 일로 뭐 바로 데이트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 터키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그 후에 메일이 왔어. 컴펜세이션을 해주겠다고 왔는데 안 돼. 계속 에러야. 그 뱅크 어카운트를 쓰는데 한국 것도 에러, 헝가리 것도 에러, 다 에러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 이거 자꾸 에러가 나는데 보내면 똑같은 그 자동 응답만 와요. 계속 여기다 어카운트를 넣어. 안 된다고.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 유럽 친구 중에 그랬잖아. 우리가 이거 터키 이제 보상하는데 너무 애들이 잘 이렇게 프로세서 너무 좋은데 이야기하니까 그 유럽 친구가 끝까지 가봐라. 끝까지 가보면 돈 못 받을 걸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그죠. 진짜 받을 수가 없는 시스템.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제 그것
답보 상태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가방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어. 제가 그냥 그거는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넘어갔고요. 또 기억이 나는 거는 우리가 몬테네그로 갔을 때 올해 여름에 몬테네그로 갔을 때 지연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그때도 지연이 뭐 6시간 정도? 그치. 근데 걔들은 사전에 우리가 공항 맞아. 출발하기 전에 미리 연락이 왔었어. 지연된다고. 그게 그 포인트인 거예요. 얘네들은 아침에 저희가 택시를 섭외를 해놨는데 미리 연락을 해줬어. 너네 비행기 5시간 지연될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그냥 택시를 캔슬하고 좀 더 타운에서 쉬다가 왔죠. 그래도 이제 와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그러면 화가 덜 나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탈 한 9시간 정도 공항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뭔가 설명을 안 해주고 막 사람들이 화를 내면 그때서야 뭐 줄 서. 계속 30분, 1시간씩 딜레이를 시키면서 사람들한테 줄 서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 서 있어. 줄 서서 기다려. 앱으로 찾아보니까 너무 늦을까봐 포기해서 뒤에 앉아 있었지. 얘네들 자체는 계속 줄 서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미리 이걸 좀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뭐 한 6시간 늦어. 그럼 우린 다른 데 가가지고 그냥 좀 누워있다가 아니면 그렇죠. 뭐 맛있는 거 카페 가서 먹다가 그냥 내가 편집하면 되고. 근데 계속 그 조그만 대합실에 사람을 계속 이제 출발해. 이제 계속 3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출발해가지고 9시간을 계속 갇혀 있었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 사후 처리를 하는 그런 거를로 그 퀄리티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게 그런 바로 것 같아. 거기에 대한 이미지도 정해져.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뭐 유럽 내에서 이용하는 걸 탔을 때 지연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많지, 그래서 매우 거기에 많아.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5%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진짜? 그거는 보상 서비스 업체 얘기야. 근데 아무튼 이게 또 안타까운 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오늘 늦으신 분들 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해. 아는 사람만 찾아 먹을 수 있는 서비스. 네가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아무도 너를 알아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는 EU 법상 EC261이라고 하는 그런 그 커스터머, 항공 커스터머를 보호해주는 법이 있어요. 너무 전문 용어인데? 2261? EC261. 그 유럽 내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 유럽에서 EU에서 출발하는 모든 비행기, 와, 일주일만에 모든 그다음에 비행기. 유럽 내의 에어라인 전부 이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항공사라고 해도 이제 EU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이 법의 법에 보호를 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가 있는데 3시간 이상 지연이 됐을 때. 두 번째는 이게 만약 캔슬이 되거나 변경이 됐을 때 14일 전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14일 전에? 14일 안에 해주면 이거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너무 급박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더블 부킹 같은 거에서 내 자리를 없을 때, 갔는데 내 자리가 없대. 이럴 때 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더블 부킹도? 근데 두 번째 거는 나도 몰랐었네. 이게 아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14일 그 기준으로 해서 비행기 변경이 캔슬하면 뭐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우리 여기에 대한 터키 에어라인 그게 있잖아요. 또 터키 에어라인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얘들 터키 진짜. 저희가 부다페스트 출발해서 터키 이스탄불에서 환승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였는데 터키를 가서 환승을 한 3시간, 4시간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는 스케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3일을 공항에서 스테이를 해야 된다는 비행기로 바뀐 거예요.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네가 그래서 비행기를 뭐 캔슬할래 아니면 뭐 할래 뭐 이렇게 어셉할래 이렇게 와가지고 이건 저희는 황당하잖아요. 공항에 3일 있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 호텔이나 아니면 부다페스트에 늦게 가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돼서 이거는 그럼 우리가 그 3일 동안 우리가 더 잤던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해줄 이유가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 법을 보니까 그때 걔네가 메일을 한 달 전에 보냈어요. 메일을 한 달 전에 보냈어? 한 달 전에 고지를 했기 때문에 걔네는 이제 의무가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너네에게 대신에 무료로 이렇게 스케줄을 바꿀 수 있는 라이트를 줄게, 권리를 줄게. 그리고 너네가 캔슬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이 정도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메일을 한 달 전에 보냈으면 그 메일을 우리는 그러면 확인을 늦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에 알은 거잖아. 메일을 매일 보진 않잖아. 메일은 뭘 메일 몇 건 메일 하나 보내놓고 딸랑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 메일 보낸 날짜 기준이 2주보다 먼저 보내기 때문에 얘네는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된 그러면 거죠. 비행기를 예약하면 항상 우리는 메일을 이제 체크를 자주 해야 되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그래서 이 3가지 경우에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보상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비행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비행 거리가 1,500km 아래라면 250유로를 보상을 받고요. 그다음에 1,500에서 3,500km는 400유로를 받아요. 그다음 3,500km 이상은 600유로를 보상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250, 400, 600 돈이 커지네. 근데 이게 내가 거리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죠. 그런데 이게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2시간 이내 비행 또는 1,500km일 때는 250. 그다음에 3시간의 비행은 400유로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4시간의 비행을 기준으로 봐서 4시간 이상의 비행은 600유로를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얼마 전부터 영국이 EU에서 빠졌잖아요. 그럼 영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영국은 포함 안 되나? 영국은 또 UK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비슷하게 가요. 그냥 보상 기준은 똑같고 보상금이 뭐 220파운드냐 350파운드냐 금액만 좀 다르다? 금액이 약간 다른데 아마 파운드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EU뿐만이 아니라 뭐 USA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다 자기들 그 보호하는 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있겠네? 그것까지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돼요. 대한항공 직원분 중에서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대한항공에서 저기 징계 먹으시는 거 아니야? 알려주면.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글로벌리하게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몬트리알 컨벤션 MC9구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또 뭔데? 이거는 이제 그 보상해주는 컴펜세이션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게 아니라 스트라 코스트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거를 보상해주는 용도인 것 같아요. 가야 되는데 못 갔어. 그래서 내가 호텔을 예약을 하는데 그게 취소가 된 거야. 그럼 난 이쪽에서 자야 되잖아, 하루. 그러면 그 호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호텔까지 이동을 어쨌든 해야 되잖아, 공항까지. 그 트랜스포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러기지를 분실했을 때나 러기지가 파손됐을 때 아니면 지연 도착해서 내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게 뭐 러기지에 대해서는 1,400유로까지 호텔에 대해서는 6,000유로까지 보상해주는 그런 되게 몬트리알 많이 주네? 컨벤션이란 법이 있대요. 이런 법으로 우리는 이제 권리를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시면은 항공사에 당연히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보상 난 못 해주겠다. 배째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에이전시. 그러면 일단은 코트 가서 싸울 수 있어요.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아우. 그럼 너무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대리를 해주는 대행사. 대행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착수금은 없고 돈을 받으면 거기서 퍼센트로 가져간다고 알고 있어요. 나는 반띵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이 괘씸하니까 괘씸하다. 어떻게든지 나는 반띵은 괜찮아. 이렇게. 근데 몇 프로인지 모르지. 한 30% 준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10%라는 데도 있고 뭐 25%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하시는 방법은 그 항공사마다 앱이 있잖아. 항공사마다 앱이 있으니까 그냥 앱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검색 있잖아. 검색해서 이제 플라이 딜레이 컴펜세이션이라고 검색하든지 아니면 이제 걔들도 뭐 챗로봇 다 있잖아요. 그 궁금한 거 물어 Q&A 같은 거 거기에 들어가서 플라이 딜레이 컴펜세이션 치면 그냥 바로 나와. 그냥 바로 그 접수하는 그 링크가 나와. 그리고 이번 저희 비행기 지연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이제 항공사 측에서 메일이 오긴 왔더라고요. 컴pen세이션 해줄 테니까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하렴. 미안하다고 왔어요? 미안하고 왔어. 내가 했어,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항공사에서 떠먹여주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서 먹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렵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해보니까 각 항공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하시면 되고 요즘 어렵지 않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 아니면 했는데 얘네가 안 준다고 한다. 그러면 내 대행사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신청을 해놨고 8주 정도 걸린다고 해서 아직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주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볼 거고 안 주면 저 이제 그때는 대행사를 이용을 할 할 생각이에요. 정보는 플라이트 넘버 번호, 예약 번호도 알고 보시면 좋고 자기가 이제 등록할 때 썼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이런 걸 가지고 전화번호. 네 플라이트를 찾아서 거기다가 이제 컴플레인을 적으시면은 그렇게 바로 처리가 됩니다. 자기 계좌번호 적고 자기 계좌번호 다 알죠. 계좌번호 알아야 돼요. 계좌번호 적고 해보니까 되게 쉬워. 그냥 정보만 넣으면 되니까. 근데 돈으로 받을래? 아니면 우리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래? 포인트 훨씬 많아. 한 80% 정도 더 주는 것 같아요. 그치? 훨씬 많아. 근데 그 항공기 탈 일이 없잖아. 그리고 현금 무조건 내 손에 있어야지. 그죠. 내 손에 들어야지. 저희는 바로 현금으로 일단은 선택해서 바로 보냈는데 8주 안에 답을 준대. 그리고 뭐 지금 일단 그 항공사에 대해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기 매우 안 때문에 좋지. 또 타고 싶지가 않죠. 제가 얼마나 그때 감정이 안 좋냐면 우리가 그때 아테네 갔잖아. 아테네 창조하자마자 걔들 앱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분노의 컴플레인. 내가 바로 했잖아. 바로 그리고 신청했잖아. 내가 진짜 또 미적거리면 또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했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도착해서 뭐 그 항공 서비스 창고에 가서 무슨 증명서를 받아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앱에 들어가서 바로 하면 돼요. 제가 요거를 편집을 하면서 지금 저 앞에 그 공항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잊어버렸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컷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저도 분노를 했더라고요. 쌍욕 같은 쌍욕. 그게 정말 열받았었거든요. 가불이 되게 얘기를 잘한 게 언제 해야 되냐, 시점이. 근데 이게 항목에 따라 좀 다르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찾아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뭐 하루 이틀을 다루는 그렇게 임박하진 않지만 빨리 할수록 좋으니까 그냥 그 미적미적 하지 마시고 내리시면은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에 차있을 때 빨리 해야 돼요. 분노에 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3시간에 대한 얘기만 했잖아. 근데 3시간 안쪽의 딜레이에 대해서는 2시간 이상 지연이 되면 또 해줘야 될 게 있어요. 항공기가. 일단은 푸드, 드링크 같은 프레시먼트를 줘야 됩니다. 좀 간식거리를 던져주면서 너의 심심함을 좀 달래렴. 막 그거지 뭐 돈 몇 번 던져주고 너도 그죠. 분노를 좀 가라앉히렴 뭐 이런 거. 근데 저희가 이제 몬테네그로에서 지연이 됐을 때도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쿠키를 사 먹었는데 돈이 크지 않아. 5유로 정도 주거든. 5유로 주면 사실 몬테네그로는 그냥 물가라도 싸니까 괜찮지. 뭐 이태리 같은 경우에 우리 빨레르모 지연됐을 때는 5유로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샌드위치도 못 먹어. 그래서 샌드위치 제일 싼 게 뭐 7유로, 6유로였거든요. 어쨌든 2시간 지연 이상이 되면 이제 항공사 측에서 의무적으로 간식 쿠폰을 줘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메일하고 폰콜을 쓸 수 있는 커넥션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대부분 항공사가 요새는 이제 프리 인터넷이 되니까 그거 하고 만약에 혹시 밤에 지연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상한 어코모데이션을 제공해야 돼요. 어우, 그건 몰랐네요. 2시간 이상 2시간 지연이 이상 됐을 때 지연. 또 어코모데이션이 만약에 공항이 없어 밖에 가야 돼 그럼 되게 택시 타고 가야 되잖아. 그 택시비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법들이 있다. 이걸 알고 계시고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컴플레인을 할 수 근데 있으니까. 그건 찾아먹어야지. 왜냐면 몬테네그로도 2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 걔들이 먼저 준 게 아니라 몬테네그로에 그때 같이 간 일행이 있었는데 이 법인데 우리 5유로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근데 신청이 되는 그러니까 그 일행이 그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직접 이야기해서 맞아요. 우리가 얻은 거거든. 아니면 걔들이 먼저 자, 오세요 주지 않아. 예. 팔레르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받으러 카운터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걔네가 와서 줬던 거고. 근데 사람들이 난리 났거든. 걔들이 그걸 무마시키려고 준 거지.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밖에 있었어요. 공항 밖에 밖에 있었어요. 아직 체크인을 하기 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는 사람만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안 가면 안 줘요. 그래서 이제 받아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그걸로 이제 쿠키 건배를 했었다. 나도 그때 처음 경험했어. 그걸 5유로 받는 거. 그렇죠. 저는 몰랐어. 그리고 그런 법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찾아보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또 수화물 파손이라든지 뭐 호텔에 대한 경비라든지 뭐 트랜스포트 익스트라 익스펜스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은 다 영수증 첨부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셔도 영수증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방 부숴서 청구를 했다 했잖아요. 아직 못 받았지만 그것도 내가 그냥 임으로 나 이거 10만 원 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샀던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영수증을 누가 1년 전에 산 캐리어 영수증을 누가 갖고 있겠어.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네이버 페이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기록을 찾아갖고 첨부를 그걸 했거든요. 첨부했구나. 하지만 물론 하지만 안 아직 되지. 주지는 않았어요. 절대 안 되지. 아무튼 그래서 영수증 꼭 갖고 계셔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자 보험 들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들었을 때는 뭐 비행기가 늦게 도착하면 10만 원 내에서 보상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늦었으니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했어. 뭐 하루가 늦었어. 그럼 하루 동안 내가 뭐 칫솔도 사야 되고 속옷도 사야 되잖아. 그런 거를 필수 거를 샀다는 영수증을 첨부하면 첨부. 거기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사세요. 내려서 바로 안 필요해도 한국에 만약에 돌아왔을 때 늦게 오면 너무 필요한 거 없잖아. 사실 집에 갔으니까. 그래도 뭐 사람 말이야. 클렌징 크림이라도 사람 말이야. 빨리 가가지고.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약간 억울한 게 있어. 아까 우리는 지금 250유를 받는 거잖아. 그 거리가 짧아가지고 거리가 엄청 멀어야지 이제 금액이 뭐 400유뿐이 오잖아. 근데 우리는 시간으로 거의 9시간 기다렸거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되게 억울하잖아. 그냥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시간 아무리 오래 걸려도 3시간 이상 뭐 지연되면 그냥 250유를 먹고 땡쳐라 어려운 이거잖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시간의 기준이 그 비행 시간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1시간 30분 비행, 1,500km 미만의 비행기였어요. 근데 이거 외에도 지연 시간 길이에 따른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밤에 그 정도 했으면 우리는 호텔 비용을 받았거든요. 근데 낮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근데 이제- 새벽 비행기니까 내 시간을 먹은 거잖아. 근데 내가 이제 비용적으로 한 건 없지만 아테네에서 할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못했잖아. 우리 느껴가지고 하루를 그냥 포기했잖아. 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게 억울해. 너무 억울하지만 어쨌든 법은 이렇다. 그게 억울한데 우리가 250유로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꼭 챙겨야 돼요. 시간이 좀 더 길면 따따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따따블. 자, 그럼 이제 2회 기종 보겠습니다. 2회 기종 받을 수 없을 때 천재지변 못 받죠. 천재지변 못 받아요. 천재지변 못 받죠. 그거는 뭐 항공사도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못 받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게 뱅크럽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 항공사가 넘어갔어.
항상 망했어. 넘어가서 그러면 받기가 좀 어렵대요. 왜냐면 이미 항공사에 많은 그런 재산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하고 조율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래요. 아, 그거는. 네, 갑자기 헝가리한테 미안한데 헝가리 예전에 헝가리 에어라인이 있었다는 거 알아? 헝가리 에어라인이 옛날에 존재했었어. 지금 그때 그게 코로나 때 없어졌다. 코로나 때 망했어. 그래서 없어졌어. 그럼 그때 한 사람들은 못 받았겠네. 갑자기 없어졌으면. 그랬겠네. 못 받았겠네. 그리고 이제 코드쉐어 하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비행기, 우리 그때 이제 이베리아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정말 소형 비행기가 왔죠.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남미까지 가는데 정말 작은 왔잖아요. 뭐 그거는 굉장히 열받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코드쉐어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코드쉐어 비행기도 일단 EU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셔야 될 게 시트의 그레이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요 비행기를 했어. 이 비행기 캔슬돼서 다른 비행기를 얘네가 컨펌을 해줬거든. 근데 그 비행기를 봤더니 나 비즈니스 했는데 비즈니스 없대. 너 이코노미 타야 된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차액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오리지널 프라이스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5%까지 보상을 해줘야 된대요.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당연한 것 근데 같아요. 이제 바뀌었는데 이코노미가 없어. 비즈니스 타야 돼. 업그레이드 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하겠죠. 당연하지. 격가지 하면 이야기해도 돼요? 코드쉐어 할 때 약간 우리가 저기 그 스페인에서 남미 갈 때 우리가 그 예약은 이베리아 국적기를 했거든? 근데 이제 코드쉐어였었어? 근데 코드쉐어를 했는데 이제 그 이상한 정말 작은 코딱지 많은 비행기가 왔어. 제주항공 같은 거. 12시간 가는데. 12시간 하는데 제주항공 같은 게 왔어. 아니, 조그만한 게. 진짜 무릎을 펼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줘. 밥도 담요도 안 줘. 담요도 밥도 안 줘. 음료도 안 음료도 줘. 안 줘. 다 돈 주고 사 먹으래. 12시간 타는 국제선을 우리가 끊었는데. 그 이베리아가 되게 악명이 높다. 그래서 혹시 긴 항공사일 때 코드쉐어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뭐 짧은 거리는 큰 문제는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 대륙간 이동이어서 국적기를 했는데 이런 저가 항공을 줘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가 이런 규정을 좀 꼼꼼히 읽어봤으면, 왜냐면 우리 밥 세끼 줘야 되는데 안 줬으니까 이런 거 좀 컴펜세이션 받지 알았었으면 우리가 했을 않았을까. 건데. 그러니까 그 코드, 나는 대륙간이 되니까 코드쉐어도 당연히 어느 정도 급이 올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베리아 정말 골 때리더라. 근데 이베리아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악명이 높더라고. 저희의 지금 이제 그 컴펜세이션은 아직 프로세스 중이에요. 아직 8주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신청은 했고, 저는 이제 유럽 어카운트를 넣었고요. 가브리엘은 한국 거를 넣어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으면 받았다, 못 받으면 우리가 또 분노의 또 영상이 한번 나가겠지. 받으면 우리 커피 한 잔 서로 사자. 자, 오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요.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저희 영상이 좀 시간 배열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죠. 왜냐면 여행 영상을 쭉 하다가 중간에 좀 또 급하게 부다페스트 뭐 정보를 전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게 좀 끼어 들어가서 지금 아직 가을 여행, 우리 가을 여행은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또 아테네에서 아테네 아니죠. 비엔나. 다음 여행은 비엔나에서 만나 뵐 거고요. 비엔나 여행이 되게 또 재밌는 게 하나 또 그쵸. 있다면서. 약간 하나만 힌트 주면 안 돼요? 되게 안 돼요. 안 돼요? 되게 비엔나 아주 골 때린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네. 또 비엔나 영상에 나갔고, 몰라요. 또 그 사이에 부다페스트에 또 큰일이 있으면 또 껴들어갈 수도 있어. 내년에 비엔나를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왔다 갔다 할 거고, 또 겨울에 더위가 그리우면 우리가 아직 못 나간 영상 많아. 몬테네그로 영상이라든지 여기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티아니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컴펜세이션 250유로, 252유로, 500유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볼까요? 네. 안녕.